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노고은입니다. 오늘은 맛의 기술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보았는데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책을 보면요. 저는 이제 반가운 생각부터 먼저 들거든요. 우선 저자분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한 셰프이자 현재 식품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 소개를 읽어보면요. 기술사 응시에 대비하며라고 쓰여져 있는데 와, 진짜 일하면서 자격증을 딴다는 거, 준비한다는 거 자체가 대단합니다. 특히 자기 분야에서 최고 자격증이잖아요. 어서 취득하셔서 다음 세의 저자 소개에 기술사라고 쓰시면 좋겠어요. 네. 그 맛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는 레시피 책은 아니지만 맛을 내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장의 맛과 향기의 방출 패턴을 보면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김치가 발효 음식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젖산 발효가 되면은 탄산감을 이제 가진 맛있는 김치가 되는데 그 과정과 어떤 재료를 쓰면 좋은지 나와 있습니다. 맛있는 김치 첫 번째, 젖산균이 많은 채소를 써라. 젖산균은요, 채소의 수간이나 체간에 많은데 특히 마늘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나 무에도 이 젖산균이 많아서 이 둘을 넣은 김치는 탄산감이 강한 김치를 얻게 되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갈비집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석박지 같은 게 나왔는데 굉장히 무슨 사이다를 딱 씹었을 때 탄산감이 아주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비법! 염도 설정입니다. 이 적절한 간은 잡균은 못 자라고 젖산균은 생육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짜면 젖산균의 생육도 억제해서 풍미가 좋은 김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요. 젓갈 페어링. 멸치 액젓은 해산물 풍미가 좋고요. 까나리 액젓은 풍미는 덜한데 그 후미에 단맛이 돌고 새우젓은 해산물 풍미가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보다는 덜하지만 뒷맛이 조금 깔끔한 맛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액젓을 써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된 것을 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쪽파나 오이처럼 향이 강하거나 풋내가 나는 것은 향이 강한 멸치 액젓이 어울리고 향이 옅은 채소는 향이 부드러운 까나리 액젓이나 새우젓이 잘 어울리죠. 적절한 단맛을 위한 과당, 과일, 유수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맛을 아시나요? 책에서 예로 말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맛은 5가지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오렌지 맛이 아니라 오렌지 향이라는 거죠. 오미라고 아시죠?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예전에는 맛지도라고 해서 그 혀의 맛을 느끼는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부위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명확한 구분은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지방맛이라고 6번째 미각이 존재한다고도 합니다. 저자는 맛과 향을 구분한다면 요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맛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향 때문일 수 있고 잡내 문제도 맛으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잡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맛술이나 후추 많이 쓰시죠? 아니면 마늘, 양파 같은 향신채나 숯불 향료로 잡내를 잡으려고도 하시죠? 그 향으로 향을 덮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잡내 줄이는 물질은 설탕이었습니다. 설탕은 좋은 향을 증폭시키고 나쁜 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표고버섯에 많이 있는 그 감칠맛 성분 아시죠? 구안일산은 설탕보다도 육류의 잡내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맛과 향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해주면서 풍미의 밸런스를 잡는 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의 그 무게중심에 따른 향이 느껴지는 부위를 설명하는 그림으로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파트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요리할 때 저는 레시피를 짜기 때문에 감칠맛을 버섯이나 다시마 등 다른 식재료에서 얻으려고 하고 참치액 정도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리 연구가라고 해서 일상에서 조미료를 쓰는 것에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정도의 감칠맛을 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조미료를 쓰면 시간과 노력을 줄이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자도요, MSG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리를 먹을 때 미연을 많이 넣은 요리에서 맛의 부조화를 느끼는 이유는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적은 식재료를 넣고 감칠맛만 많이 나면 이 정도의 감칠맛이 나기엔 요리의 향이 약한데 하며 허전함이 불편함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적은 양의 재료를 사용한 요리는 20가지 소재가 혼합된 다시다를 쓰는 것이 낫고 갖은 재료를 사용한 요리에는 미원으로 감칠맛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MSG가 2% 부족한 감칠맛을 채워줄 수 있거든요. 특히 53페이지부터 시중에 미원, 연두, 다시다, 치킨 스톡, 된장, 굴소스 이런 대표적인 감칠맛 소재들을 소개를 하면서 어떤 때에 사용하면 좋을지를 정리해 준 것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종필 교수님의 책에서도 저는 좋았던 것이 이 소스 트리라고 해서 소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것은 없지만 무언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힘이 이런 정리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사장의 도비라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혹자는 모던 한식을 가리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맛있는 요리라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맛이란 것이 혀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 느끼는 향, 식감, 매장의 이 서비스 스케이프가 총체적으로 느껴지면서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자분도 이를 도식화하여 균형 있는 맛 밸런스랑 풍부한 발향의 풍미라고 하고 이와 함께 적절한 식감, 즉 텍스처, 그리고 문화 환경인 이 입맛이 합쳐져서 맛있다고 느껴진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경험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고객의 의외성을 느끼는 데 있다고 하고 이런 의외성을 만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미를 높여서 이 통멸치가루를 쓴 된장찌개라거나 풍미를 대체해서 치폴레를 쓴 제육볶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치폴레는 할라피뇨 고추를 훈연한 것이거든요. 제육볶음의 매콤한 풍미를 다채롭게 하고요. 요리에 불맛을 주죠. 다른 의외성으로 풍미 조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장과 와인의 조합을 소개하며 점도를 잔탄검이라든지 전분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만들면서 맛을 느껴봐야겠어요. 허브버터 같은 경우는 가끔 만들어보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지역 특산물로 어떤 것을 만들까 하다가 저희 진흥원 이사님이 오이버터를 만들었었거든요. 이러한 것이 요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하였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책에 강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다양한 예시와 기본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요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식품 공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식품 소재가 요리의 부분이긴 하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화학적인 이해가 함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품 소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풍미, 식감, 코스트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기술, 건조기술, 초임계 추출법 등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기획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공장을 섭외하여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책의 마지막에서 밝힌 것과 같이 자신만의 트렌드를 창조하여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소개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맛과 향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요. 맛있는 요리를 위한 원리와 방법, 응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요리의 상향 평준화 시대에 차별성을 부여하는 방법과 예시를 보여주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요리책에서 레시피를 알려주는 책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조리 원리를 소개하는 책들이 필요한 이유는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이런 책으로 조리 원리를 듣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조리 원리를 듣는 학생이나 아니면 어느 때 미원을 넣어야 하는지 어느 때 다시다를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거나 이 요리에 대한 원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맛의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